안타깝게도 아직 언론에 많이 주목을 받고 있지는 못한데요. 저희가 일회성으로 금속노조가 벌이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그냥 하나로 산업전환이라고 하는 문제를 들고 나온 건 아닙니다. 단순히 금속노조의 19만 조합원에게만 달려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제조업에 종사하는 관계자,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이해 당사자 모두, 그리고 이 나라 안에서 같이 경제생활을 영위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에게 직결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고 올바른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노동조합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자리 보시는 것처럼 정치인들은 나라의 미래, 산업의 미래, 이러한 것들보다는 보시는 것처럼 토건사업, 땅 파갖고 뭔가 해보려고, 여전히 정치인들은 이런 태도 안에서, 이런 생각 안에서 머무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속노조가 좀 더 답답한 것 같고요. 그래서 금속노조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산업전환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각 산업 영역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리고 기업들이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오늘 그것을 시민사회에 알리고 전달하기 위해서 오늘 기자회견 마련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속노조 김호기 위원장님 모두 발언서부터 시작해서 저희 지금 앞에 중심에 세 분이 들고 계신 대형 피켓에 세 개의 핵심 기둥 내용이 있습니다. 산업전환협약, 공동결정법, 산별노조할 권리, 이 세 개의 내용을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제가 아니고 참여가 해법이고 함께 사는 게 지혜라고 말씀드리면서 준비되어 있는 모두 발언을 얘기 드리고자 합니다. 금속노조는 뒤처지는 산업, 밀려나는 사람 없이 모두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산업전환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자본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산업재편은 너무나 많은 노동자를 희생시킨다. 나아가 제조업 기반을 파괴할 것이다. 희생과 파괴를 막기 위해 금속노조는 노동이 참여하는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만들어내는 싸움을 시작하고자 한다. 정의로운 산업전환의 첫 단추는 노사가 맺는 산업전환협약이다. 금속노조는 올해 모든 교섭단이 특히 6월 둘째 주 255개 사업장에서 산업전환협약을 교섭하고 있다. 산업전환협약은 회사의 안이한 위기의식과 혁신전략 부족으로 산업전환에 합류하지 못해 기업의 채찍이 될 것이다. 전환의 위기에 처한 노동자들의 고용을 지키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미래 세대에게 지속가능한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산업전환협약은 첫 번째 고용과 일자리, 두 번째 교육과 훈련, 세 번째 노동안전과 인권, 네 번째 탄소 배출 저감, 다섯 번째 공정거래와 원화청 상생을 모두 담고 있다. 될 것은 하나도 없다. 금속노조는 미래사회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협약을 만들었다. 범위만이 아니라 탄소 배출 저감 대책과 불공정 거래 해소 대책은 사업장 수준을 넘어서는 의제다. 산별노조인 금속노조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 시간이 많지 않다. 기후위기가 위험수위를 넘나들고 산업생태계 공급망이 새롭게 재편된 시기인 지금이 중요하다. 기후위기에 대처하고 재벌의 수요독점 구체를 해체하기 위해 지금을 놓쳐서는 안 된다. 금속노조의 어깨 위에 노동운동의 미래와 노동자의 미래와 다음 세대의 희망이 겹쳐져 있다. 힘들어도 외면하지 않고 금속노조는 노동이 참여하는 정의로운 산업전환의 길을 만들어내기 위해
전진할 것이다. 일하는 사람 모두를 위해 국회는 공동결정법을 제정하라. 산업전환협약은 중요하지만 충분하지 않다.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 일하는 사람의 많은 수가 급속한 산업재편 앞에 내몰려 있다. 부품 납품사, 하청사, 중소형체 사업장의 노동자는 계획이 없는 회사의 무대책, 노동조합이라는 안전망 없는 태풍을 맞아야 한다. 산업전환 과정에서 누구도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 희생되어서도 안 된다.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어 있지 않더라도 산업전환 과정에서 스스로가 당사자가 되어 이사결정에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금속노조는 모든 노동자를 포괄하는 산업전환 공동결정법을 노동자의 손으로 반드시 국회로 보낼 것이다. 공동결정법의 기둥은 둘이다. 민주적 산업전환위원회는 다양한 사회경제 주체의 참여를 보장하고 당사자들 의견을 반영한다. 일하는 사람이 산업전환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일터에서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산업전환 과정에서 벌어지는 복잡한 문제를 노사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한다. 노동조합과의 공동결정을 법으로 보장하라. 공동결정법은 대중의 손에서 시작한다. 금속노조는 6월 24일부터 입법 청원운동을 시작한다. 전날인 6월 23일에는 집회를 통해 금속노조의 희생과 파괴 없는 노동참여 산업전환을 선언한다. 법안이 국회로 넘어간 다음에도 손놓지 않고 정부의 재벌 퍼주기 산업전환 정책 폐기와 대안 마련을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투쟁할 것이다. 산업전환의 엔진 산별노조를 강화하자. 산업전환에 필요한 것은 산업 차원의 노동조합이다. 그러나 이 나라 법제도는 산별노조의 손과 발을 꽁꽁 묶었다. 문제는 교섭권이다. 지금 전국의 수많은 사업장 노동조합이 10년 전 이명박 정권이 만들고 추미애가 통과시킨 악법으로 교섭 한번 해보지 못한 채 고통받고 있다. 교섭창고를 단일화한다면서 사실은 기업이 교섭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게 만들었다. 교섭창고를 노동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회사가 정하는 교섭창고 단일화 제도를 당장 끝장내자. 산별교섭을 보장해야 한다. 산별노조가 산별교섭을 통해 산업정책, 고용정책, 노동시간, 임금, 사회안전망에 개입할 수 있어야 산업 노동자의 삶과 노동을 지킬 수 있다. 또한 산별협약은 공적 기능을 수행한다. 기업의 틀을 넘지 못하는 노사관계는 고작 사업장의 현안과 복지에 노사의 힘을 쏟게 만든다. 금속노조는 요구한다. 첫째, 사용자 단체의 범위를 확대하라. 둘째, 산업정책도 교섭 의제에 포함시키자. 셋째, ILO 기준에 부합하는 쟁의권을 보장하라. 넷째, 기업별 교섭을 강제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폐기하라. 금속노조는 지난 20년 동안 산별교섭 제도화를 전진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이제는 정치권이 답할 차례다. 네, 마이크는 정주교 부위원장님 주시고, 세 분으로부터
세 개의 기둥 얘기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조합원의 고용, 일자리, 만을 위한 투쟁을 하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민주적인 권리, 그리고 삶의 희망,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금속노조가 나선 겁니다. 방금 이야기 들은 내용 간단하게 구호로 정리하고 6개 산업 영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깃발을 돈 들여서 만든 거니까요. 조합비로 만들었는데 조합원들의 얼굴 떠올리면서 힘차게 흔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번 반복하고 투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는 3개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전환협약 쟁취하자! 전환협약 쟁취하자. 전환협약 쟁취하자. 투쟁. 공동결정법 제정하라! 공동결정법 제정하라. 공동결정법 제정하라. 투쟁. 삼별교섭 보장하라! 삼별교섭 보장하라. 삼별교섭 보장하라. 투쟁. 예, 정주교 부위원장님 발언해 주시고 각 산업 영역 대표하시는 동지들은 자기 발언하시기 전에 간단하게 성함 정도 말씀을 해주시고요. 예, 발언 끝나신 가운데 지도부 동지 3분은 피켓이 자꾸 꺾이고 있습니다. 금속노조의 의지가 벌써부터 꺾이면 안 됩니다. 똑바로 잡아주시고요. 예, 정주교 부위원장님서부터 예, 각 산업 영역의 요구사항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 GM에서 일하고 있는 금속노동조합 부위원장 정지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금속노동자는 글로벌 미래차 시장에서 한국 자동차 산업이 경쟁력을 갖추는 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기기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차 전환의 속도를 올리는 것도 동의한다. 그러나 지금 정부의 산업 정책은 문제투성이이다. 우선 특정 재벌, 바로 현대 기아차만 배불리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난 2월 정부는 산업자원부 미래자동차과장과 자율주행기술개발 혁신산업단 단장에 현대차 그룹 임직원을 임명했다. 이러다 보니 정부의 미래차 정책은 수소 관련 인프라 구축과 같은 현대차 그룹의 방향만 쫓고 있다. 반면 한국 GM, 르노삼성, 쌍용차는 기술과 이원 빼앗기기에 시달리고 있다. 지금 완성차 공장의 노동자는 전기차 도입으로 자리를 옮기고 기술을 바꿔야 하는 처지이다. 하지만 완성차 자본은 미래차 전환으로 생기는 새로운 생산 영역을 외주화해 무노조 저임금의 실업분 일자리로 채우는 데 해당이 돼 있다. 재벌 특혜, 노동 배제, 산업 전환은 재벌 독점이 강화되고 무노조 저임금의 진로분 일자리가 늘어나게 만든다. 미래가 하나도 없는 미래차다. 금속노조는 완성차와 부품사가 상생하고 자동차 산업의 원하천 노동자가 모두가 보호받는 방향으로 핸들을 꺾을 것이다. 희생과 파괴가 없는 정의로운 산업전환 실현을 위한 금속노동자 투쟁의 완성차 사업장의 조합원이 선두에서 싸울 것이다. 와 비슷한 링을 유성 아산지에 제작합니다. 자동차는 없다. 전기차도 전기만 가지고 다닐 수는 없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산업 전략에는 부품이 없다. 사흘이 멀다 하고 부품사 지원책을 내놓지만 무엇을 지원하는지 누구에게 지원하는지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빠른 추격자 전략에서 선도자 게임 체인저로서 한국 자동차 산업 체질을 바꾼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산업 전환은 멋진 말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한국 부품사가 영세하고 역량이 없는 것은 바로 완성차의 종속성과 부품 단가의 문제 때문이다. 단가 문제를 보자. 비싼 배터리 가격을 만회하기 위해 완성차는 내연기관 부품사 단가를 더욱 조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최저가 입찰제라는 시장 경제 논리 탈을 쓰고 있다. 지금까지 최저가 입찰제는 부품사의 출혈 입찰이었다. 물량으로 단가 문제를 해결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
내연기관 차량 물량은 더욱 줄어들고 부품사는 물량으로 이익을 낼 수 없다. 신차 개발이 중단되면 AS 부품 금융유지 비용도 올라갈 것이다. 그런데 해결은 고사하고 미래차 부품에서도 이미 경쟁 이탈체를 통한 단가 싸움이 시작되고 있다. 부품 단가를 공정하게 책정하도록 정부가 원청을 규제 감독하고 부품사 자생력을 키우는데 팔을 걷고 나서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도 지켜야 한다. 이미 너무 많은 기업이 자회사 외주화를 통해 미래차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 투자를 늘리지 않고 인건비부터 줄이고 있다. 정부는 기업이 막대한 혈세를 지원받아 비정규직 최저임금 일자리를 늘리지 못하도록 정확히 규제해야 한다. 동시에 불가피한 이직 노동자에 대한 재교육, 재배치 대책도 세워야 한다. 정부가 입만 열면 맺히는 스마트 공장도 마찬가지다. 스마트 공장이 노동자 구조조정을 포함한 이름이 아니라 기술과 노동의 조화를 이루는 신성장 동력이 되려면 노동을 부품이나 도구로 보아서는 안 된다. 노동이 참여하는 산업 전환으로 부품사의 도약을 일궈내자. 네, 전북지부 성욱자입니다. 트럭, 버스, 자동차 산업의 위기는 기관 산업의 위기다. 전북지역 경제 위기다. 한국 고용 위기다.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생산이 2011년 약 43만 대에서 2020년 약 29만 대로 약 32% 넘게 감소했다. 전북 지역은 국내 중대형 트럭과 건설기계, 버스 생산의 95%가 모여있다. 전북 지역의 생산 물량은 2017년 6만 6천 대에서 2020년 4만 대로 38.8%나 감소했다. 전북의 자동차 산업 취업자는 2년 사이에 3,000명이 줄었다. 금속노조는 업체의 부진한 연구개발의 투자와 수출 한로 개척 실패가 자동차 경쟁력을 죽이고 있다고 줄곧 경고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업체는 베트남 등지로 공장을 이전해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 정부의 책임도 크다. 문재인 정부는 자동차 산업의 중요 국가 기관 산업이라 했지만 미래 전략 보고서의 중대형 자동차 부분은 고작 내줄에 그쳤다. 또한 정치권은 위기에도 불구하고 군사력 일자리라는 명목으로 연 25만 대 생산 전기트럭 버스 공장을 추가로 짓고 있다. 지금 정부의 지원은 기반 구축을 위한 건물 건립과 운영비 중심 사업으로 지속적인 결과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산업전환 시기에 머물려 중대형 자동차 산업은 이제 존폐의 기로에 섰다. 금속노조는 정부 차원의 중대형 자동차 산업 정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기업도 투자를 늘려 이에 화답해야 한다. 또한 고사 직전에 부품사에 대한 당장의 고용 유지 대책이 절실하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후회할 일을 만들지 말라. 네, 대우조선지의 수석부회장 진토입니다. 기후위기는 조선산업의 갱신도 당겨하고 있다. 서구의 조선업계는 신기술 개발을 위한 분업과 협업에 열심이다. 그러나 한국의 조선산업은 거꾸로 가고 있다. 조선산업의 전망을 제시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반세기 걸쳐 가꾼 조선산업 생태계를 헤집어 놓고 있다.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조선산업 역시 노동자의 참여가 보장된 산업전환이 필요하다. 조선산업에서는 친환경 선박과 스마트 선수가 몰려오고 있다. 국제회사기구의 결정에 따라 전 세계 조선산업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을 하는 중이다. 우리도 수소,
암모니아 같은 새로운 친환경 연료 개발에 정부의 어깨가 팔을 걷고 났을 때다. 그러나 이 중요한 시기에 조선산업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현장 노동자들이 빠져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한국 조선산업을 세계 1위로 이끌었고 이후에도 한국 조선산업의 주춧돌이 될 현장 노동자들의 참여 없이 친환경 선박 스마트 조선은 가능하지 않다. 실제로 한국의 조선산업은 지금도 노동자가 제외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권력과 자본에 의해 집행되어 왔다. 현대중국과 여조선의 결합은 최악의 선택이었다. 결국 2년이 넘게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 공정거래위원회 승인을 얻지 못한 채 아직까지 표류하고 있다. 정부가 할 일은 노동소의 숫자를 계속 줄이며 산업 생태계를 파괴하고 독점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조선산업 미래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형, 중형, 소형, 원청, 피자재, 기술 연구 모두가 조화를 이루는 조선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그 시작은 현주, 대주, 합병 체례와 운영조선소 살리기다. 고속도로 하청지의 수조입니다. 철강산업은 제조업의 기반이지만 그래서 일반인에게 낯설다. 기업을 고객으로 하는 산업의 특성 때문이다. 그리고 철강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많은 부분이 자동화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화로 더 안전해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많은 노동자가 다치고 또 죽고 있다. 스마트 공장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아무리 기회가 좋아져도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여조화로 하층으로 내몰면 결국 산업재해는 21세기의 공장에서도 20세기 공장과 마찬가지로 반복할 것이다. 철강사업장은 그 특성상 현장이 매우 위험하고 낙후되었을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 또한 심각하다. 고속도로 철강 산업의 경쟁 심화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탄소 배출 문제 해결을 위해 산업 전환과 스마트 팩토리 도입을 서두르겠다고 한다. 그러나 산업 전환과 스마트 팩토리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똑똑한 생산 공정은 현장의 안전을 높이고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노동자를 공장의 생산 부품으로 상정하고 진행되는 산업 전환과 스마트 팩토리는 노동자에겐 지옥일 뿐이다. 노동자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고 생산성 향상만을 추구한 자동화는 노동 강도를 높이고 더 많은 산재를 발생시키며 고용 불안을 불러올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철강 노동자들은 노동자의 참여 없이 정부와 자본이 추구하는 일방적인 스마트 산업 전환에 반대한다. 산업 전환은 노동자의 희생도 파괴도 요구하지 않는 정의로운 과정이어야 한다. 그 길은 노동자의 참여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사천에서 항공기 보강 동체와 날개를 생산하는 노동자이자 아스트 지회 최회장 최진영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미래의 먹거리라고 했다. 사천 항공산업단지를 만들며 우리 미래가 여기에 달렸다고 했다. 그러나 코로나 바람 한번 불자 정부 정책은 오래전보다 쉽게 무너졌다. 항공산업 역시 산업 전환을 마주하고 있다. 기존의 부품 제조업은 항공장비 제조, 개량 등 MRO 산업으로 빠르게 확장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국제 여객 운송 수요는 줄어들고 국제 화물 운송 수요는 늘어나면서 여객기 기체를 화물기 전용으로 개조하는 P2F 사업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공장에서 만드는 제품도 달라진다. 기후위기에 따라 친환경 항공기도 본격화했다. 선도 업체들은 벌써 액체 수소연료 가스터빈 엔진과 수소연료전지 항공기 개발에 나섰다. 무인기 시장도 성장하고 있다. 그런데 산업 전환에 대한 정부의 인식은 아니하다. 정부 대책은 건강한 산업의 기반이 되는 하부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지 않고 대기업에 쏠려 있다. 국내 항공산업은 세계 대형사가 전체 매출의 83%, 고용의 57%를 차지한다.
건강한 산업 생태계가 결코 아니다. 정부가 내놓은 경쟁력 강화 대책인 국제공동개발사업 참여의 기회는 대기업에게만 열려있다. 역량 있는 중소기업이 연합해 새로운 산업 모델로 진출하게 지원하지도 않는다. 무엇보다 정부의 시야에 노동이 없다. 산업의 중추를 이루는 노동자의 숙련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산업 안에 머무르게 할지 대책이 없다. 항공기 부품 산업은 2019년 737 맥스 기체 결함, 2020년 코로나19 수요 감소로 인해 이미 타격을 입었다. 그로 인해 2020년 국내 항공산업 전체 인력의 약 8%에 해당하는 1,400명 이상이 산업을 떠났다. 미래 먹거리라면 10년이 아니라 미래 먹거리라면 10년이 아니라 20년, 30년을 내다보고 버티는 산업 정책을 짜야 하는데 1년도 못 버티고 있다. 이단 항공만이 아닐 것이다. 지금 정부의 산업 정책은 정권의 임기, 관료의 임기, 예측 가능한 수준에 갇혀 있다. 기업도 정부도 지금 금속노조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희생과 파괴의 투영 없이 노동자의 참여로 우리 경제의 설계도 다시 그리자. 네, 금속노조의 주장이 너무 절절해서 엠투도 목이 메는 것 같습니다. 준비된 발언은 다 하셨고요. 네, 입성으로 하겠습니다. 준비된 내용은 다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현수막 들고 계신 동지들도 바람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는데, 이 바람 타고 오늘 우리가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했던 내용, 금속노동자의 외침, 전국 방방곳곳으로 바람 타고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바람이 실어보낸다라는 의미에서 구호 외치면서 오늘 기자회견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박자 구호니까요, 청하면 동지들 같이 따라해주시면 됩니다. 정의로운 산업전환 미래를 쟁취하자. 정의로운 산업전 미래를 쟁취하자. 미래를 쟁취하자. 네. 노동참여 산업전환 금속노조가 완성하자. 노동참여 산업전환 금속노조가 완성하자. 금속노조가 완성하자. 네. 끝이 아니고요. 카메라 기자님들 요청이 있으셔서 그 자리에서 3분, 가운데 3분 두 단만 위로 올라가시고요. 6분 앞으로 나오셔서 붙어 서시고요. 붙으세요. 6분은 산업. 전체적으로 왼편으로 와주세요. 조금만 더 와주십시오. 네, 티켓을 뒤에서 넣을까요? 북한 내려오겠습니다. 야, 바람이 이쪽으로. 뒤에 계신 위원장님, 왼쪽으로.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네. 됐습니다. 양성부장님 구호 한번. 네. 뒤에 3분은 가만히 계시고요. 뒤에 3분은 가만히 계시면 앞에 6분만 깃발 흔들면서 구호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거 아까 했던 2번 반복하는 구호 할게요. 전환협약 쟁취하자. 전환협약 쟁취하자. 전환협약 쟁취하자. 주제 공동결정법 제정하라. 공동결정법 제정하라. 공동결정법 제정하라. 네. 산별교섭 보장하라. 산별교섭 보장하라. 산별교섭 보장하라.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